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자체에 들어오는 돈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인지 IPO를 철회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컬리가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컬리 뭐 많은 분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 사실 상장한다 그랬을 때 뭐 기대감도 꽤 크게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비싸도 되나?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기업인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차세대 좀 기대주로 모았던 그죠,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이렇게 항상 비싸다는 얘기는 항상 나왔었는데 그 컬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으면서 비싸다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뒤떨어져 있다. 너는 왜 이 새롭게 이런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지 못하냐. 오히려 이렇게 면박을 듣게 했던 그런 컬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유동성이 좀 이렇게 국면이 좀 이렇게 말라가면서 다시금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인정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국면하면서 컬리가 이제 상장을 이렇게 약간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컬리가 가장 마지막에 투자를 받았을 때가 2021년인데 이때 기업 가치가 4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장사들 보면은 4조 원대 밸류에이션을 보는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죠. 컬리가 이 4조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한때는 컬리가 이제 뭐 거의 몸값이 7조 원, 8조 원 정도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장외시장에서 컬리 몸값 계산하면은 산술적으로는 1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투자 라운드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기존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 지금 상장한다고 한들 그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이렇게 그 컬리가 상장 IPO를 좀 추진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컬리 실적이 안 좋아서일까요? 뭐 좀 영업 이익이라든지 영업 손실의 추이가 어떤가요? 네, 실적도 사실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볼륨이 커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요구받았던, 시장에서 요구받았던, 뭐 매출, 영업이익은 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활성 사용자 수 늘려, 이용자 수 늘려, 가입자 수 늘려. 약간 이런 것들은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이제 손실폭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한 2,100억 원 정도 이제 2021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실도 계속 커지는 구조거든요. 이제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비즈니스다. 쿠팡이 먼저 보여주지 않았냐.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뭐 쿠팡도 사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컬리도 이런 약간 영업이익 손실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신선식품 배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원재료 값이 일단 많이 들고 포장재 값이 많이 들어서 이거 영업 손실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핑크 제니 씨를 앞세워서 이제 뷰티 컬리를 내세운 게 맞아요. 화장품이 워낙 또 비싸고 그럼 영업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뭐 단기간 안에 이게 그 재무적인 그런 체질을 바꾸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컬리가 어제 공식 입장으로 이제 향후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다시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IPO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현금이 풍부해서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4천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뭐 이게 그 컬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다 시점이면은 일단 4조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아야 된다. 좀 이렇게 읽히는데 또 뭐 당분간은 뭐 당장 하반기에 이렇게 시장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컬리를 많이 사셨어요. 이제 그 장외 주식 플랫폼 통해서 컬리를 많이 사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엑시트 시기가 좀 늦춰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컬리가 이렇게 뭐 IPO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를 꾸준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오아시스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컬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아시스도 함께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보니까는 어떤 분께서 컬리와 오아시스를 비교하는 이제 기업 탐방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 전부 다 그 창고 안에서 이렇게 좀 물류를 분류하고 컬리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은 정제된 모습으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것 같다.
라는 이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또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그죠. 것 같아요. 이게 그 오아시스 마켓을 또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상장사 지어소프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이 부각될 때마다 지어소프트 주가가 한 번씩 튀는 모습을 좀 그죠. 보여줬는데 그 오아시스 마켓과 달리 이제 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슬아 대표 지분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말 낮은 수준이고 예, 외부 투자자 지분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인터넷에서는 컬리의 주인이 누구냐, 중국 자본 아니냐 뭐 이런 그냥 사실 뭐 큰 의미 없는 그런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네. 아마 투자자의 그 만족을 빨리 시켜줘야 되고 빨리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컬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매출과 볼륨을 늘려야 되는 입장일 것 같고 이제 오아시스 마켓은 뭐 지오소프트가 갖고 있으니까 IPO 굳이 안 해도 뭐 되고 하면 좋고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정제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출 같은 규모로 사실 비교해 보자고 하면은 컬리에 비해서 오아시스 마켓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예, 매출은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은 그렇게 정제되고 그렇게 빨리 이렇게 그 볼륨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영업 이익이 난다는 점, 이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매력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그 오아시스 마켓의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이쪽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뭐 1조 원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으니까 6개월 안에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올해 상반기 안에 오아시스 마켓이 이제 증시에 올라가려고 이제 그 IPO 이제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때 이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IPO의 투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도 청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아시스 마켓이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좋으니까 지오소프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아시스 마켓 상장된 만큼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고 있고 그만큼 컬리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자체에 대한 좀 심리는 좀 죽은 것 같은데 이전에는 IPO만 한다고 하면은 기대가 되고 뭐 따상 갈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IPO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섹터 분석 이런 거 그 이전에 사실 뭐 금리만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전에 그 과거 2년 동안 그 IPO 시장이 항상 좋았던 것은 금리가 낮아서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섹터 분석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낮아지는 국면이 돼서야지 이제 IPO가 좀 호황이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비관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이제 IPO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컬리처럼 계속 이렇게 철회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의외로 이제 상반기에 좀 괜찮은 성적을 낸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초 분위기가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관심 깊게 보는 게 K뱅크예요. 사실 이제 워낙 또 이 비즈니스를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이미 인터넷 뱅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K뱅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데 올해 3월까지 IPO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뱅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안 좋아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사실 지금 상장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만약에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참패한 성적으로 올라가 된다고 하면은 그 뒷단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SK 에코플랜트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약간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올해 IPO를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 두 개 기업은 그나마 좀 볼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친환경 사업 쪽으로는 워낙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워낙 좀 신선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지만 그죠.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이쪽이 좀 좋지 않겠냐. 그래도 이제 이익이 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각광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컬리, 오아시스, K뱅크, CJ 올리브 이런 것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또 이광수 기자께서는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역시나 지금은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워낙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쪽에 IPO가 들어오는 기업은 계속해서 볼만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뭐 오아시스라든지 컬리 좀 짚고 왔는데 유통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이커머스 기업이 정말 우리가 너무 친숙한데 이커머스 기업이 상장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 마켓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1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장 유통주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기존 오프라인 유통주 사실 그동안은 거의 이제 볼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기도 그렇죠. 했었던 네.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엔데믹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각광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렇게 세 개를 크게 이제 3대 백화점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한 달 수익률이 이제 롯데쇼핑이 한 5% 정도 상승세였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정도로 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 세 곳 모두가 이제 작년에 아직 이제 결산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역대급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백화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신세계 매출만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증권가 추정치로 한 7조 8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7,200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4조 7천억 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한 15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4,700억 원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1년, 2020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3분기까지 결산됐으니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202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늘어났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의 키는 뭐 백화점 실적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하니까 면세점이나 가전 할인점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결정 지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롯데쇼핑이 많이 오른 것은 이런 면세점이나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이 이런 면세점 측면에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달 새 8%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마트도 사실 이제 막 컬리나 쿠팡과 항상 비교되면서 이게 이제 부동산 가치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는데 사실 반전이죠. 사실 이제 한쪽에서 이제 울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시 웃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온라인 그런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이마트가 이제 디밸류에이션 됐었던 게 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충분히 디밸류에이션 됐다. 이미 온라인 이제 이미 신세계도 쓱닷컴으로 하고 있고 SSG 이마트로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쪽의 성장세 이제 이마트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이제 FOMC에서도 사실 뭐 간밤에 또 얘기 나왔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커머스에서는 사실 안 좋게 작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 달 새 기준으로만 해도 쿠팡이 마이너스 16%까지 내려오면서 사실 주가 향방을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뭐 뉴욕 증시 지수 자체가 좀 내려왔다 보니까 12월 한 달간 쿠팡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불황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던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말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막 주변에 다들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여유롭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경기 불황 속에서는 사실 그 소득이 더 양극화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소득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국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도 전반적인 소비 환경이 부진하고 사실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왜 백화점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거냐라고 하지만은 고급 식품 시장은 더 화랑을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가 워낙 늘어가지고 VIP 기준을 상향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3대 백화점이 다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올해도 상당히 이제 고급품 시장으로는 명품 시장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오히려 또 가성비를 좀 추구하는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급품 시장을 잘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가성비 시장을 잘 대응하는 기업들 이 두 가지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는 좋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탑10 만든 신성통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약간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명품 소비가 늘었고 이에 따라서 백화점주는 경기 불황이라든지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탄력받을 수 있고 매출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